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정시 수학을 안 보는 상위권 두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을 제외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딱히 이제 높은 대학을 쓸 수가 없는데 인서울의 이제 과기대랑 국민대는 수학을 이제 제외하고 반영하는 학과들이 있어요. 일단 과기대는 이제 문해창작학과가 그런데 문해창작학과는 가군에서 15명을 선발을 해요. 반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영어를 필수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국어 40에 영어 30, 그리고 수학이란 탐구 중에서 잘한 거를 30. 우리가 이제 수학을 못했으니까 국어 40에 영어 30에 탐구 30. 탐구는 두 과목이에요. 반면에 그 국민대는 그냥 국, 영, 탐에 433이에요. 433, 433은 똑같은데 과기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란 탐구 중에서 잘한 거 30이었는데 이제 국민대는 그냥 우리는 이제 탐구 30이다. 여기도 탐구는 두 과목 반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기대는 이제 표준 점수에다가 이제 7% 가산점을 줘요. 사탐, 그러니까 인문 예체능 계열 지원자가 사탐 과목에 응시한 경우에 7%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신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7% 가산점 없었는데 올해 7% 가산점이 생겼기 때문에 내 점수가 작년보다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점수랑 내 점수랑 비교를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대학의 차이는 그리고 이 가군이 15명, 나군 65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문해창작학과예요. 그냥 딱 가면 돼. 문해창작만 해야 되는 건데 미래융합 전공의 예체능 계열은 가서 내가 문과의 학과를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과의 학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체능의 학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율전공에서 문이과 예체능을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근데 여기는 이제 문예창작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요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이제 학과 선택에선 좋죠. 내가 가서 컴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가서 경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쪽에가 이제 국민대니까, 그리고 인원도 65명 신설이 나군에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 두 대학의 차이는 이 환산 방식도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어 환산 점수 이런 거 말고 수능 성적 방식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과기대 같은 경우는 영역별 표준 점수 최고점으로 나누면서 환산을 하는 거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200점으로 나누면서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국민대는 이제 분모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과기대는 분모값이 고정이 되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를 볼게요. 그러니까 뭐 자연계열 이제 성적 산출 예시라고 하는데 국어가 이제 131점인데 최고점이 134예요. 그러니까 131을 134로 나눈 다음에 이제 반영 비율이 20%인가 보죠. 곱하기 0.2 하고 수학은 이제 130을 136으로 나눈 다음에 35% 0.35 곱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는 이제 132를 이제 130으로 나눈 다음에 반영 비율하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70 곱하기 뭐 1.07에 이제 80점. 80이 뭐야? 아이구나. 74를 이제 80으로 나누고 이제 65를 이제 7점, 그러니까 78로 나누고 그 1.07은 가산점이에요. 하고 나누기에서 이제 반영 비율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대는 이제 모르잖아요. 아직 입시 결과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과기대의 문해창작을 작년에 어느 친구가 들어갔는지를 알면은 국민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볼게요. 여기는 A 학생이에요. 여기 A 학생이고 여기는 B 학생인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127에 이제 100분이 91에 2등급, 수학은 100에 50에 5등급, 영어는 2등급 나왔고, 동아시아 사문 이제 근데 얘는 동아시아랑 세계사를 선택을 했어요. 동아시아는 이제 점수가 동일했어요. 근데 그 사회문화가 여기는 표준 점수가 66이고 100분위가 96이고 이제 여기는 세계사가 그 표준 점수 63이고 100분위 95예요. 그러면 이 두 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같고 요것만 다르죠 지금. 이렇게만 달라요. 그 이제 표준 점수에서도 A 학생이 이제 B 학생보다 3점이 높고 100분위도 1점이 높은데 이 환산을 하면은 과기대가 이 B 학생 점수가 더 높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얘가 이겼잖아. 표점에서도 3점이나 이겼고 백분위에서도 1점이나 이겼는데 어떻게 환산점수에서 B가 더 잘 나올 수가 있냐 라고 하면은 이 과기대는 아까도 말했지만 표준점수 최고점 환산대학이라서 이 작년에 사회문화의 표준점수가 70점이었어요. 그리고 세계사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63이었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 66이라는 거를 70으로 나누면서 반영비를 곱하는 거고 요거는 63으로 나누는 거예요. 얘는 1이죠. 얘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준 점수 최고점 반영하는 대학 빼고는 A 학생이 모든 대학에서 다 이겨요.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에서도 A 학생이 이기고 표준 점수를 국민대처럼 200으로 나누면서 환산하는 쪽의 대학에서도 A 학생이 이기는데 딱 하나, 그러니까 표준 점수 최고점 대학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이긴다.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산 점수가 918점이 나왔고 B 학생은 이제 927.45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과기대 문예창작학과의 70% 컷이 925예요. 그러니까 요 A 학생은 떨어졌고 B 학생은 합격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대략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수학을 빼고 국어도 한 2등급, 영어 한 2등급에 탐구는 거의 2등급 초반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쪽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도 그 과기대에서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붙고 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기대는 딱 문예창작 하나인데 국민대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으니까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탐구는 거의 1 근처로 가자. 그러니까 아니면 정말 이걸 확 높이면 얘를 좀 더 내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거의 2등급 초반 아니면 1등급 후반 정도로 했는데 거의 만점 가까이 하면은 이 점수들이 이제 3등급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긴 하겠죠. 아니면은 이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지면은 지금은 2등급 거의 한 중반 정도인데 2등급 초반에 그냥 100분이 한 94, 5 막 이렇게 나오면은 요것들이 한 90 정도, 그러니까 91, 그러니까 90 라인으로 이제 나오면서 영어 2등급 이렇게 해가지고도 지원을 할 수 있긴 하겠죠. 여튼 과기대가 이 정도였으면 국민대도 대략 요 정도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표준 점수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택했었던 과목 중에서 표준 점수 최고점 자체가 낮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건 되게 어려워가지고 막 만점이 70점을 주는 쪽에 그 과목이 나올 테고, 어떤 거는 이제 세계사처럼 작년에 만점을 맞아도 이제 63을 받는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나 만점을 받는데 어떤 애는 70점이고 어떤 애는 63이면은 이 70점,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에서 잘한 친구들은 그 표준점수 최고점에 지원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국민대에다 지원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선택했었던 과목 자체가 표준점수 최고점 자체가 낮아. 그러니까 낮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뭐 만점을 받든 하나를 틀렸든 그러면은 여튼 과기대가 조금 더 이제 유리하기도 하다. 그래서 대략 이쯤 정도를 우리는 목표로, 그러니까 국어 2등급에 영어 2등급에 탐구는 이제 1, 2등급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 등급으로 하면 95는 2등급이죠. 근데 작년에는 100분이 95가 나와도 1등급이 나왔었는데 대략 그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또 그게 있죠. 그러니까 원래 수학을 뺄 수 지금 수학을 뺄 수 있는 다군에 누가 있냐? 가군에는 과기대가 있고 나군에는 국민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다군에는 이제 서울여대가 있어요. 이쪽에가, 그리고 다군에가 저기 동덕여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요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조합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내가 가나에다가 다 과기대 국민대 쓰고 싶다면 다에다 서울여대 쓸 테고, 그리고 내가 아니야 이 둘 중에 하나를 뭔가 상향을 쓰고 싶어. 근데 서울여대는 이번에 가군에서 이제 인원을 자율전공을 거의 100몇십 명을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여대, 국민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조합을 가장 많이 할 테고, 아니면은 서울여대에다가 안전한 걸 여기다 쓰면서 요 두 개를 이제 상향하는 이제
이제 그 지원 전략을 쓰겠죠. 내가 이제 수학을 망쳤을 때, 그러니까 과기대 국민대를 같이 높일 거냐, 아니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거냐. 서울여대도 가나다군에서 선발을 하는데 가군에서 모집 인원 제일 많으니까 이쪽으로 하면서 서울여대를 안전하게 가에다 쓰면서 나에다가 국민대를 일단 던져버릴 거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국민대에다 나군에다가 국민대를 많이 쓴다. 그러니까 요거 안전하게 쓰고 국민대에다가 던진다고 하면은 나군의 서울여대가 좀 빌 수도 있죠. 왜냐면 서울여대는 여기다 쓰고 요거 이 국민대를 안 쓰긴 좀 그렇잖아요. 너무 쓰고 싶은 게 하나 나왔기 때문에 요런 쪽에서도 이제 서울여대 나군에서도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빼면은 이제 볼 수 있는 대학들이 이제 대략 요 정도긴 해요. 그러면서 수학을 아싸리 빼는 거랑 수학을 적당히 빼는 또 이제 덕성이라는 놈이 있죠. 덕성여대는 수학을 이제 10%인가 15% 반영하는 쪽, 이제 그런 쪽도 이제 같이 바라볼 수 있으니까 대략 여기 이 군에서 수학을 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정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두 개의 대학, 서울과기대, 국민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